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북한 인민군가를 작곡한 정일성 음악가를 기리는 광주시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첩첩산중 깊은 산속에 귀한 보물을 만나보고 산의 정기가 가득 담긴 든든한 밥상도 소개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양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길을 다니시다 보면요,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생긴 지 이제 한 달가량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어운동의 한 거리, 인도 위에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옆 궁동 대학거리도 마찬가지. 보행자 통로 표시까지 있지만 차량 한 대가 인도에 차량을 세워둔 뒤 물건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옆 인도에도 차량이 꽉 들어차 있고 보행자는 도로가로 내몰려 지나가는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이달 1일부터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주민신고제가 가능해져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인도의 불법 주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 그 비상등만 켜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물론 급한 경우도 있죠. 급할 경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만연한 걸까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봐서도 네. 그냥 쭉 이렇게 인도에 늘어서는 등 그렇죠. 그냥 인도에 주차를 하는 행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의 편익이겠죠. 네. 그리고 잠깐 은행을 들린다든지 편의점이나 병원을 들르는데 정말 잠깐 세워놓은 거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통의식이 많이 부족한 거겠죠. 사실 이것도 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경각심 자체가 많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주차 공간 부족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도까지도 이렇게 세워서 아무데나 우겨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만난 시민들은 네. 어디에 대라는 거냐, 그럼 대체 그렇죠. 좀 멀리다 대라는 거냐 이러면서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는 주민신고제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아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민신고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라는 앱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서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즉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민신고제가 7월부터는 좀 추가되거나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원래 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5군데만 가능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5군데만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7월부터 여기에 인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또 지자체마다 불법 주정차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했어요. 1분만 세워도 된다, 1분만 세워도 해당이 된다는 것도 있고 30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양했는데 이거를 또 1분으로 일원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즉 1분 이상만 세워도 모두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외에도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 면적이 확대가 된 건데요. 네. 이전에는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에 세운 것만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부터 그 횡단보도 면적까지 모두 다 신고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주민 신고 제한 횟수를 없앴는데요. 그 기존에는 뭐 1인당 3회까지만 된다. 이렇게 좀 제한을 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해서 누구나 언제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7월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불법 주차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도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특히 소화전 근처에 세워놓으신 경우에는 뭐 정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네.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먼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5분에 한 번 찍고 그다음 26분이 지나서 한 장을 더 같은 장소에서 찍어주셔야 되는 건데요. 또 위반 지역인 거를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단보도도 같이 이렇게 찍게 해서 배경이 잘 나오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차량 번호판이 잘 보여야겠죠. 공무원들이 직접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에 잘 나오게 찍어주시고 업로드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불법 주차 뭐 저도 포함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 그 차를 좀 오랫동안 세우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그거를 촬영해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태료를 여러 번 물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요.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이 위반 행위가 이어진다고 봐서 최초 신고한 한 차례만 이제 부과가 되도록 했는데요. 이 같은 장소에서 이동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자가 바뀌게 되면 뭐 오늘 신고하고 또 내일도 세워져 있으면 또다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태료를 물어야 하게 되는 건데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기준은 5만 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실 경우에는 2배가 부과가 됩니다. 네. 뭐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당하고 네. 좀 씁쓸한 소식인데 좀 이번에는 좀 훈훈한 소식 들어볼까요? 예, 한 60대 여성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버스를 네.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재빨리 대처해서 의식을 되찾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버스 기사의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안전벨트를 풀고 급하게 맞은편 도로로 뛰어나갑니다. 길가에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발바닥도 함께 주무릅니다. 세종시 보람동 BRT 승강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다른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걸 목격한 겁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A씨는 119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위급 상황에 망설임 없이 다가온 이 남성은 버스기사 김영우 씨였습니다. 김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대 때부터 수십 차례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구하거나 절도범을 잡아 주변에선 영웅으로 불려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살린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회를 더 빛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달려가서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60대 여성을 구한 건데 네.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당시 이제 그 BRT 버스가 이렇게 두 노선만 다니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그런 그렇죠. 길인데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좀 옆을 우연히 보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쓰러진 여성을 발견을 했고 즉시 안전벨트를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이 바로 뛰어가서 조치를 한 건데 환자가 상태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출혈이 굉장히 심했고 얼굴이 좀
뭐 피범벅 상태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는데 이 환자를 친 버스 기사도 당황을 해서 좀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씨 기사님이 다가가니까 맥박이 거의 멈춘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곧바로 실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그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목숨을 구하거나 또 뭐 강도를 잡거나 굉장히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런 행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예. 어떤 분입니까? 뭐 이제 워낙 20대 때부터 예. 정말 사람을 많이 살리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이 전날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에 또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과거에 경험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만 버스 기사를 한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지금 벌써 4명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 이 나성동에서 버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에어백 터진 차에 들어가서 심정지 운전자를 살려냈고 또 2020년에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손님의 가방을 훔쳐가던 도둑을 킥보드로 추격해서 잡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로 뒤집힌 승용차에 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운전자를 구하기도 하고요. 계곡에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도 하고 살인 미수범을 검거하기도 하는 등 정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뭐 총 20대 때부터 시작해 보면 17명 정도 이제 사람을 구하거나 이렇게 선행을 베푸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상도 많이 타시고 상금도 이렇게 많이 타셨는데 그 상금도 다 일체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쉽게 나서기도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이분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그때마다 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의로운 일을 하신다는 게 신기했고 기사님 본인도 굉장히 신기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시민 영웅, 슈퍼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날아다니지만 않았지 뭐 스파이더맨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네. 자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그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민 영웅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주변에선 승객이 119에 곧바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옆에서 그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도 이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시민 모두가 함께 대처했기 때문에 이 더욱 빛을 발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회에 흉흉한 소식들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시민의식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양정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